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이거 읽기 전에 잠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집에 남자친구 혹시 두고 오신 분 없으시죠? 오늘의 사연 제목은 내 집에서 바람피다 걸린 남자친구입니다. 이 사연은 신뢰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과 그 순간의 충격,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는 자신의 경험을 용기 있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 전 X랑은 동거한 지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름은 가명으로 진호라고 하겠습니다. 진호는 당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개발자였고 회사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고요. 제가 일하는 디자인 회사랑 진호가 일하는 IT 회사가 협업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때 회의에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회의가 끝나고 진호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오늘 회의 때 제안하신 디자인 방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혹시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저녁도 먹고 그러다가 영화도 보고 그렇게 2달 정도 데이트하다가 연인이 되었던 거죠. 정말 잘 맞았어요. 취미도 비슷하고 일에 대한 열정도 비슷하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처음엔 그저 너무 좋았죠. 그래서 1년 정도 만났을 때 동거를 시작했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가 평수가 넓어서 진호가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3년 정도 만났을 때쯤부터 진호의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자기 옆에 꼭 두고 다니고 메시지가 오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게 화면을 빨리 가리고 처음에는 내가 좀 예민한 건가 생각했어요. 그래도 3년 정도 만나면서 정말 거의 싸운 적 없이 잘 지냈거든요. 그만큼 또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어요. 밤샘 작업하다가 아침에 발표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정말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라서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분명 출근 시간이라 집에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현관에 여자 구두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이힐이. 저는 구두는 잘 안 신거든요. 특히나 하이힐 같은 건 더더욱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신발을 벗고 조용히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 웃음소리가. 진짜 그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어요. 거실로 가보니까 진호가 출근도 안 하고 소파에 다른 여자랑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가 함께 보기로 약속했던 영화를요. 그래서 대체 누구야 하면서 봤더니 저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진호 회사에 최근에 들어온 신입 디자이너였어요. 제가 한번 회식 자리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둘이 거기 앉아서 팝콘까지 먹고 있는데 그것도 제 집 소파에서. 진짜 지금 같았으면 옆에 있는 물건을 던졌을 것 같은데 그땐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화가 나는데도 이상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둘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어요. 그러고 한참을 있더니 그제서야 둘이 저를 화들짝 놀라면서 발견했어요. 진호가 벌떡 일어나면서 자기야, 이건 하면서 말이 더듬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일찍 들어왔네? 회사는? 오늘 재택근무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 친구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의논할 게 있어서. 그래? 프로젝트 의논을 소파에서 영화 보면서 한다고? 요즘 회의 방식이 달라졌나 보네? 그랬더니 옆에 그 신인 여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이 동영상 되게 잘 나왔죠? 회사 단체 채팅방에도 공유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다른 분들도 이런 미팅 방식에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둘 다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특히 그 신입 여자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걱정 마, 바로 공유하진 않을게. 그러고는 제가 바로 옆방으로 가서 진호의 모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호가 따라와서 자기야, 오해야,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했죠. 지금 당장 30분 안에 네 물건 다 챙겨서 나가. 그 시간 안에 안 나가면 진짜 회사에 다 알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저는 집 비밀번호를 바로 그 자리에서 바꿨어요. 스마트홈이라 앱으로 바로 변경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호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진짜 실수였어. 다신 안 그럴게. 애원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첫 번째야? 아니면 처음 걸린 거야? 그랬더니 진호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처음이야. 진짜 처음이야. 미안해. 신임 여자는 벌써 자기 가방 챙겨서 현관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뜻밖의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전기 청소 서비스 아주머니셨어요. 김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저희 집 청소를 해주시거든요. 아주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상황을 딱 눈치채셨는지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오늘 집에 있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순간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주머니 저기 남자가 바람 피웠어요. 그랬더니 김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확 들더니 진호한테 아이고 이 못된 놈 이렇게 착한 여자를 두고 바람을 피워? 당장 나가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이런 남자는 갖다 버려야 된다고 이러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진호는 노트북만 하나만 겨우 들고 나갔어요. 그 신임 여자는 이미 도망가고 없었고 진호가 나가고 나서 그제서야 저는 진짜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지면서 펑펑 울었어요. 아주머니가 옆에서 위로해 주시면서 커피도 타주시고 그런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우리 조카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가 진호보다 100배 나은 애야. 의사선생님이야 의사선생님. 저는 당황해서 아주머니 지금 소개팅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이럴 때 빨리 다른 남자 만나고 잊어야 돼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진호가 선물해줬던 애플워치, 노트북, 가방, 시계 등 모든 선물을 중고거래 어플에 전부 올렸어요. 그리고 진호 부모님한테도 연락했죠. 저희가 결혼 얘기도 나눴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진호랑 헤어졌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진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내가 당장 가서 다리를 분질러 놓을게. 이러면서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면서 한참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정말 죄송하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쨌든 저는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한 돈으로 제주도로 6박 7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에 김 아주머니가 정말로 조카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아주머니, 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아직은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한 번만 밥 먹어봐. 밥 먹는 건 공짜잖아. 이러시면서 한참을 또 설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만났는데 아주머니 조카가 제 생각보다도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32살의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성격도 너무 좋고 취미도 저랑 너무 비슷하고 사실 그래서 뜻밖의 김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환승연애를 하게 됐고 횟수로 지금 3개월째 만나고 있어요. 그 뒤로 진호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신임 여자랑 사귀는가 했더니 그 신임 여자도 진호를 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말에 알고 보니 진호가 그 신임 여자 말고도 회사에 있는 또 다른 여자랑도 연락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결국 회사에서도 소문이 쫙 퍼져서 진호는 퇴사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지방으로 이직했다나 뭐라나. 그리고 그 뒤로도 저한테 잊을만 하면 연락이 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연락이 오길래 지금의 남자친구가 따끔하게 뭐라고 한마디 하더니 그 뒤로부터는 조용하네요.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하게 진호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이런 경험 덕분에라고 해야 될까? 진호의 바람이 아니었다면 결국 지금의 좋은 사람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내 집에서 바람피다 걸린 남자친구 사연. 진짜 제가 들으면서도 등골이 뜨끔뜨끔해지는 사연이었네요. 사실 이런 배신의 순간을 겪으신 분들은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의 충격, 믿었던 사람에게 느끼는 배신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들, 저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정말 대단한 게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지켜내셨잖아요.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지키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 아주머니, 진짜 우리 인생에도 그런 김 아주머니 같은 분이
한 명쯤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구해준 김아주머니 같은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개쩌는 라디오 이메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개쩌는 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